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2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6개월 동안 월스트리트 발음을 전 적이 없었는데 최초입니다. 최초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그 채팅창을 보시면서 네. 우리 여도 앵커 약간 집중 못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집중 못한 게 아니라 우리 장 부사장님이 집중 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집중 못했습니다. 장병원 오늘 최고의 댓글로 올라갑니다. 1등입니다. 1등. 아니요. 예. 저희는 사실 저희 이제 외모에 대해서 뭐 누구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참 박장대소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예. 차주영님, 예, 이름을 까먹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자꾸 저한테 뭐 한땡땡 연예인 닮았다 전혀 안 닮았는데 한땡땡님.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병헌을 우리 장 부사장님이 닮았다라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 얼토당토라고 예. 하면 아닌 거란 말이죠. 아닙니다,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네,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병헌 씨는 다릅니다. 이병헌 씨대로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고 우리 장 부사장님도 장 그렇습니다. 부사장님대로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으시잖아요. 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갑자기 비교 기분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뭐 네, 저 기억의 미술가님이 고맙습니다, 일단. 장우석 예, 부사장 예. 이병헌 닮지 않았나요? 닮았죠. 눈, 코, 입,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예, 아주 굉장히 닮았습니다. 오늘 진행 안 하십니까? 진행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예. 클로즈업해서 아, 이병헌 네.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네. 팔 돌리는 아, 거 뭐 모히또 네, 생각나는 그렇습니다. 장 부사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시장이 좀 쉬어갔습니다. 약간 네. 쉬어갔습니다. 그동안 약간.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조정을 또 염두를 예, 그렇습니다.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잠시 후에 시장 마감 상황 우리 이병헌 닮은 장 부사장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분은 저희 주말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나오시죠. 이찌라라는 이찌라. 닉네임으로 많이들 여러분 만나봤을 것 같은데요. 뉴도세 이가희 대표 이분이 기업 덕후라고 합니다. 기업 덕후입니까? 네. 오늘 준비된 종목은 안 알려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네. 가지고 계셔서 소갈이 하셨던 종목인데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또 잠시 자세하게. 후에 또 어제 예. 지금 보니까 조금 빠졌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그 종목을, 주가는 예. 9달러선 기록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월가 이야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부사장님 너무 귀여우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더 빠지면 약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왜 그러시죠? 성지루 배우님을 좀 닮으셨다. 이건 좀 인정하십니까? 예, 요거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예, 이분도 알겠습니다. 이익을 등극시킵니다. 나이키 어닝 말씀하시는데 나이키 저희가 어닝은요. 준비했어요.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고 제가 마지막 말미에 네.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오늘 나이키 호실적 기념으로 해서 여도원 앵커가 10년 된 신발이었나요? 맞아요. 예, 10년 된 나이키 신발을 신고 오셨는데 네. 보일 수는 없을 것 같고 발이니까요. 보일 수 없을 것 같고 하여간 네. 축하드리고요. 네, 좀 네. 이따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주제부터 제목 볼게요. 볼 건데요. 파월의 외파적 발언 때문에 3대 지수가 5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WTI가 7%가 올라가면서 약간의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 기름값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품목이니까 너무 많이 보시면 될 것 올랐더라고요.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우가 0.58% 마이너스입니다. S&P 500은 0.04% 거의 빠진 게 아니죠? 라고 좀 보시면 되고 나스닥은 0.40%로 사실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한 번 더 나가기 위한 한번 일보 전지를 위한 일보 전지를 위한 이보 후퇴. 이보 후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오늘 만약에 어떤 기사가 없었어도 그냥 쉬어가지 않았을까? 그쵸. 제 생각엔 그러니까요. 좀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속적으로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파월의 어떤 이미 말이었는데 물가 너무 높다라고 발표했고요.
강경한 조치도 필요하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0.25가 0.5%까지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오하라는 말씀까지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 0.50% 인상도 반대 5대 5로 보고 있다는 것도 좀 기사에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네. 이제 파월 얘기하면서 시장의 신화적인 스탠스는 여전히 뭐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하면은 시장은 또 걱정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게 과연 매파적 발언이냐라고 보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네. 솔직한 발언 아니냐. 팩트다. 팩트다. 사실이다. 물가가 낮냐 지금. 높죠. 그럼 음. 물가 잡기위해서 좀 강경한 그 시행이 필요하다. 네.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약간의 너무 많이 올라온 시장이 맞물려고 빠진 것 뿐이지 네. 기단 2분의 말이 빠진 게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네. 이거보다는 유가 때문에 빠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유가가? 빠졌는데 올랐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네. 유럽과의 동참한다는 그쵸. 고려가 나와주면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110일 찍은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유가 관련 기업에 투자하실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반대로 됐어요. 이보 전진을 위한 네. 일보 후퇴. 아, 네. 더 많이 나아가기 위해서 살짝 후퇴한다 이런 느낌인데 아, 저의 그 높은 뜻을 왜 이렇게 폄훼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잘못 말씀해- 알려드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실수입니다. 더 큰 상승을 위한 네. 약간의 그렇죠. 좀 움츠림.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가 이렇게 급등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그렇습니다. 휘발유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많이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후 정산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후 정산 제도는 저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 정유사와 그 주유소 간의 정산을 사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정유사한테 미리 돈을 내고 기름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을 준대요. 그래서 주유소에서는 이거를 미리 높게 책정해 둬야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반영을 하고 혹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올려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온 잘 거네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아,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니까 주유소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정유사에게 낼 돈을 미리 이제 생각을 해서 높게 책정을 해 두기 때문에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는 좀 천천히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 가격 구조, 그러니까 이런 정산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겠죠.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빨리 네, 개선하시기를 관계 계신 다시 분들.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 말씀드린 건데 동부항공이죠. 737-800 기종이 추락으로 일단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스러운 건 737 맥스 기종이 아니라는 거. 지난번에 이 기종은요.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2번 추락했던 그런 기종인데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승객 승무원 132명이 전원 사망한 걸로 사망으로 발표가 밝혀졌나요?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잔해가 보이는데 이게 진짜 잔해거든요. 끝에 보시는 그 동부항공의 그 마크만 살짝 보이는 정도까지 완전히 비행기가 완파했다라고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원인은 조사 중에 있지만 네. 약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공주가 빠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델타항공부터 모든 항공사가 빠졌고 델타항공 4% 그다음에 일반적인 항공사가 한 2% 3%가 빠졌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가에 대한 부담도 있고 비행기 추락 사건이 전해지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사실 근데 없고 JTS도 약간 약세를 보였는데 그 항공 사고가 났다 하면 크게 그냥 큽니다. 인명사고가 크기 때문에 일단 그럼 뭐 다시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전쟁 소식은 거의 한 달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진전이 없는 교착 상태, 지지부진한 전쟁 상태가 이어지면서 과연 이 난민들,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 키이우 수도죠. 우크라이나 수도의 공격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시민들만 애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사실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물러설 만한 뭐 이유와 명분 없고요. 러시아도 갑자기 뭐 내가 그러면 다시 평화를 유지할게라고 이야기하면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볼 때는 푸틴이 뭔가 강력한 조치를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겠죠?
양보해야 안 내릴까요? 되니까요. 안 내릴까요? 뭔가 양보한다라는 느낌을 그렇- 본인이 가질 테니까. 그렇군요. 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국민들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약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예. 그 다음에 나이키. 우리 여돈 앵커의 나이키를 말씀드립니다. 회계는 3분기 실적인데요. 방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EPS 0.7을 예상했는데 0.87 잘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매출도 역시 105.9억 달 예상했는데 108.7억 달러 나오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미 지역에 강력한 수요가 있었다. 해서 매출이 약 9% 증가했고요. 하지만 중화권 지역은 다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매출이 5%가 감소하면서 좀 못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미 쪽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시장이 잘 나왔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예, 중화권은 그렇습니다. 좀 주춤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상했는데 그렇습니다. 매출이 5% 정도 네. 줄어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미 지역이 훨씬 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수요가 폭발을 했다. 여기에 이제 아시아권 폭발하려면 우리 이제 김프로님이 새롭게 우리 장 새롭게. 부사장님께 신발을 저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신발 따지진 않아요. 주면 받아 신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혹시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어떤 모델을 사야 될까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쵸, 저는 선물할 그게 때. 없다 이런 네. 거 미리 말씀 좀 드리고 네, 혹시 이번까지 이렇게 하고도 안 사주시는 거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한다는 것도 미리 전해드립니다. 네. 해서 주가가 좀 이따가 좀 확인하면 좋은데 네. 현재 주가는 6%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나이키 주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여돈 앵커의 나이키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저는 사실 나이키 운동화를 한번 사두면 이게 뭐 해지거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뭐 유행을 그렇게 크게 타는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엄청 오래 신고 있고 지금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5.89% 좋습니다. 오름세 예. 보이면서 137달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맵을 간단히 볼 건데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두 번째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맵이 하나가 섞였는데 네. 자 첫 번째 1번은요 테슬라의 모습을 볼 건데 테슬라가 1.74%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딜리버리 데이입니다. 딜리버리 데이. 딜리버리 데이가 뭐죠? 차를 인도하는 날. 그래서 아. 지금 그 베를린 공장에 직접 가셨어요. 네. 일론 머스크 가셔갖고 그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30대 분으로 그분 차를 신청하신 분한테 직접 인도하는 기념식을 가지려고.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물론 들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지금 재밌겠네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 오미크론 네, 또 뭐 새로운 게 이름 있지 않습니까? 생겼더라고요. 요게 또 상당히 또 번지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스텔스 오미크론 역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답니다. 그렇지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3번은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거. 이거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네네네. 3번은 에너지가 같이 올라갔는데요. 네. 엑슨모빌 4%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4번은요. 벅셔스의 끝은 어디인가? 상승의 끝은 어디인가? 사상 최고치 오늘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러게요. A주가요. 조만간 여러분들이 6억짜리 주식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버크셔 세웨이 어저께 보험사 하나 인수했잖아요. 엘러겐이라고 하는 보험사에 엄청 큰 인수했는데 규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도대체 버크셔스에 언제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주주분들 예, 좋은 거. 입장에서는. 예. 아마도 이한희 교수님이 좋아하실 네. 것 같은데 좀 사실 이따가 왜 상승하는지 여쭤보면 좋을 근데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기업 인수하고 뭔가 비용을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반이잖아요. 반반이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기대감이 될 수도 있는데 버크셔 세웨이는 기대가 되는 거네요. 기대가 되고 워낙 현금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정도 돈 쓰는 거는 상관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인수한 보험사 뭐 닉네임으로 뭐 미니 버크셔 세웨이다. 예, 그런 뭐 말도 이런 나오고 것도 있는데 있던데. 지금 인수 대금 자체가 네. 한 13조 원 정도? 우리나라 예,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조금 버크셔스 일정한- 버크셔스 워낙 현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지금 뭐 충분한 돈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버크셔 세웨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도세 이가희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 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 심층 인터뷰는 뉴도세 이가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닉네임 이쯔라라고 불리는 게 더 익숙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뭐 오랫동안 네. 찌라로 불려왔기 때문에 찌라. 네, 찌라? 네, 네. 찌라님 이렇게 뭐 찌라 이렇게 불러주시면 네. 저는 그게 더 익숙합니다. 제가 그 이가희 대표님을 저희 뭐 미국 주식 미치다나 주말 네. 라이브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어, 해드리자면 예. 기업 덕후시래요. 그러니까 기업 뭐 국내외 덕후? 할 것 없이 특히나 뭐 테크 그리고 스타트업 테크 관련해서 쪽에? 관심 예. 워낙에 많으셔가지고 관련해서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리뷰를 해두셔서 궁금한 기업들 있으면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미주미와도 콜라보레이션 예, 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 이름도 이찌라로 검색하면 됩니까? 네, 이 찌라입니다. 찌라. 네. 예. 근데 그 이찌라가 보통 이렇게 뭐 햇찌라 이렇게 해서 보통 지역의 한 그래요? 사투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 따온 거 그렇게 아닙니까? 오해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요. 사실 제가 중국어 이름이 찌아시여서 아. 네, 그렇게 해서 찌라라는 별명 오랫동안 갖게 아.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잘하시나 중국어 봐요. 잘하시는 걸로. 예. 네. 네, 감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뉴도세 이가희 대표와 함께 오늘 아, 저희가 너무 힌트를 든든했어요. 드렸더니 네. 맞추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설마요? 네. 오늘 오. 소파이에 대해서, 아, 소파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50위권 안에, 예, 안에 있는 이 종목이 종목입니다. 있는데요. 예. 소파이의 창업 스토리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뭐 소파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네. 핀테크 서비스인데요. 이 창업은 처음에 2011년에 그 마이크 케그니가 스탠퍼드 MBA에 다니던 동문 3명과 함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탠퍼드 MBA라고 하면 그러면 젊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처음에 뭐 웰스 파고에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또 헤지펀드도 설립했던 금융의 아주 이제 잔뼈가 굵은 이미 유경험자였고요. 그러다가 스탠퍼드 MBA 1년 이제 과정에 들어와서 동문들과 만나서 뜻맞는 그 친구들과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의 아이템은 등록금이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네. 빌려주는 거죠? 네, 미국은 등록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싸죠. 네, 한국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담보가 없다 보니까 이자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높은 이자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특히나 이 스탠포드 학생들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약할지라도 앞으로 미래가 유망하고 그쵸. 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목해서 낮은 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기로 한 건데요. 네. 출발이 학자금 대출이었다고 그러면 선한 선한 거네, 선한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돈 빌려주고 하는 그 업을 네. 별로 좀 대부업. 안 좋아하잖아요, 네. 대부업을. 근데 학생들 빌려주고 하는 때는 뭐 미래에 그냥 투자하는. 그냥도 빌려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그냥 못 학생- 빌려주죠. 그냥 안 빌려주죠. 네. 그래서 이제 유망한 학생들의 네.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때 그 스탠퍼드 동문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투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동문들을 네, 이미 졸업생들. 후배한테 투자를 하라 이런 예, 명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40명의 동문들에게 20억 달러, 200만 달러, 그래서 약 23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이 돈을 다시 재학생들 100명에게 그 이자를 아주 낮게 해서 낮게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개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여기에 신뢰 관계로 돈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소파이의 사명이 소셜 파이낸스의 약자로 그 앞자를 따서 네, 그렇게 아, 지어지게 됩니다. 소파가 그런 뜻이군요. 네, 그래서 소셜 파이낸스. 예.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대출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도 소파이 서비스에 들어가면 뭐 내 친구들이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또 뭐 그들이 공개를 해놓는다면 이들 관심 종목이 뭔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소셜하게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SNS 이런 거 활용하는 것과 파이낸싱을 파이낸스 한꺼번에 좀 합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좀 소셜한 그런 니즈에서 좀 출발을 했는데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좀 많은 것들을 해결을 했어요. 원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계좌 개설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뭐 수수료도 있어야 하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예치금도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했는데 이 서비스는 쉽게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찍어서 올리면 15분 만에 대출을 해줄 만큼 굉장히 간편하게 네, 그 서비스를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간편한 경험을 제공했고요. 네. 여기에서는 아까도 사람을 강조했으니까 굉장히 멤버십 전략을 강조합니다. 네. 멤버십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 가치가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생 친화적인 서비스들을 함께 멤버십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는요 취업 멘토링 서비스를 해주고요. 네.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준다든지 혹은 이제 면접의 코칭까지 이렇게 해주면서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은 학생들은 대출 상환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하고 4년 동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학생이 한 명도 없었을 만큼 상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렇게 스탠포드에서 성공을 하니까 다른 대학교? 이후에는 다른 대학교 뭐 하버드나 뭐 매사추세츠 공대 같은 네. 곳으로 굉장히 확대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설립 2년 동안 대출해준 누적 대출 금액이 2억 달러, 2,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처음에 23억 투자 받았는데 2,300억까지 확대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자금을 모집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서비스가 굉장히 핫해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들어와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43건의 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굵직굵직한 투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2014년에는 페이팔, 그러니까 나중에 소파이의 경쟁자이지만 이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현재 팔란티어의 CEO이기도 한 피터 틸이 다른 VC들과 함께 8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페이팔에 피터 틸이 투자했다라는 데서 큰 화제가 됐고요. 이후에는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에서 네. 2015년에 10억 달러, 12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 당시까지 핀테크 업계 사상 최대의 투자 금액, 단일 투자로 최대의 투자 금액이 되면서 또 굉장한 화제를 모읍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소파이를 이렇게 깊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 종목을 우리 이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뭐 투자를 해라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50위권 내에 이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지 많이 않았습니까? 하락했죠. 네. 그래서 과연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투자하셨나 그래서 좀 그 배경에 대해서 깊게 알려드리고자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이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마시고. 예. 좋겠고요. 네, 이 기업이 좀 약간 리스키한 스캔들에도 좀 휘말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광고를 하면서 뭐 돈뱅크, 소파이, 뭐 이러면서 은행하지 마세요, 소파이 하세요, 네. 뭐 이런 광고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 아까 CEO였던 마이크 캐그니가 네. 성희롱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직원 내부 직원과의 스캔들이 이제 두 번째로 휘말리게 되고 네. 또 이 당시에 고위 매니저들의 횡령까지 폭로가 되면서 캐그니가 회사를 물러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좀 이제 미투나 이런 것들로 성희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빠르게 최단 시간에 이제 물러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좀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CEO를 맡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 소파이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바로 2014년 7월에 CEO로 취임한 앤서니 노토인데요. 이 앤서니 노토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출신이었고요. 또 특히 트위터의 CFO와 COO를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트위터의 2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이 앤서니 노토가 트위터를 떠난다는 기사가 나고서 트위터가 당일 39%가 빠질 만큼 주가가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신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불도저형의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런 소파이의 좀 스타트업적인 자유분방한 문화를 좀 뜯어고치고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까지는 소파이가 이제 좀 대출을 그 학자금 대출을 잘 해주는 그런 대출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이제 그 앤서니 노토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원스톱 핀테크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사업 다각화를 선언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동안은 대출 상품만 있었다면 이제는 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그 사람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금융 상품들을 계속 요소마다 다 그러면 금융 관련한 프로세스를 만든 거네요. 학자금 대출 해주고 네.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네. 자동차 살 거면 자동차 대출 해주고 맞습니다. 계속 네, 뭐 이제 취업을 하면은 이제 취업통 그 급여 통장 네. 개설부터 뭐 신용카드 뭐 등록부터 이러한 상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업셀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교차 구매, 리텐션이 높아서 뭐 주택담보대출의 65%, 뭐 신용대출의 21%, 뭐 투자의 35%가 기존에 이용하던 이 이용자에서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소파이만의 뭔가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초기의 경쟁력은 탄탄한 고객층에 있습니다. 탄탄하죠. 똑똑한 분들만. 그렇죠. 대출해 스탠포드에 주니까. 있는 그런 네. 대학생들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잠깐 그 당표를 자료를? 보시면 네. 네. 이게 이제 2010년에 소파이가 밝힌 그 비전이었는데요. 이 자기네들의 고객 타겟에 대해서 HENWS High Earner Not Well Served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잘 벌고 있거나 혹은 잠재력이 있지만 지금의 금융시장에서는 이만큼 인정받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고학력, 고소득의 20에서 40대를 계속해서 타겟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에게나 대출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탄탄한 고객층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연체하거나 뭐 파산할 위험이 적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도 이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게 기존의 그 미국 은행에서의 대출은 우리나라처럼 뭐 신용평가사, 뭐 피코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사 같은 그런 신용평가에 의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신용 점수가 뭐 높기가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학력과 직장 경력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데요. 뭐 재직 중인 경우 승진 가능성이나 혹은 이 사람의 고과까지도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뭐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보유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업계에서 급여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도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까지 점쳐서 이제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나 소파이에서 대출 좀 많이 받았어 하면은 그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었던 지표도 됐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뭐 이제 그 링크드인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소셜한 그런 경력들을 종합을 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신용도를 심사에 반영을 한 거죠. 네. 그러니 당연히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객들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뭐 친구를 추천하면 또 포인트를 쌓아준다든지, 자산 계획을 좀 같이 도와주는 것들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실직을 했다. 네. 그러면은 그 대출 상환을 또 12개월 그 유예를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할 뿐더러 또 재취업 컨설팅이나 창업 교육을 해주고요. 심지어 이 고객들 간의 일자리까지 알선을 하게 됩니다. 기존 은행에서 할 수 없는 정말 뭔가 소셜한 그런 역할을 하네요. 네,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과 우리는 윈윈하겠다라는 전략을 편 거죠. 네. 또 다른 경쟁력은 락인 전략을 꼽았는데 네. 앞서서 잠깐 언급했듯이 보면은 학자금도 시작해서 계속 뭔가를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연결되게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 잡은 고객은 네. 놓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네. 지금 소파이 그 사이트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상품들만 보더라도 뭐 주식 투자, 뭐 학자금 리파이낸싱, 뱅킹, 주택 담보 대출, 뭐 신용카드, 보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 서비스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뭐 소파이 머니 같은 경우는 예금인데 기본적으로 높은 이자도 있지만 뭐 계좌 유지 조건 뭐 얼마를 예금해야 된다라는 유지 조건을 없애고 ATM기를 사용할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얼리 페이첵이다. 만약에 25일이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면 며칠 동안은 좀 더 땡겨서 그 급여를 먼저 인출할 수 있거나 마이너스 통장 같이. 네, 맞아요. 투자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또 뭐 ETF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뭐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ETF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힙한 사채업이랄까 하는데 정말 힙하네요. 네. 이렇게 고객층도 딱 그 타겟층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진짜 힙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해도 될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꼭 해보셔야 보셔야 합니다.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보니까 포인트도 맞아요. 서비스를 쓸 때마다 포인트를 쌓여서 네. 뭐 나중에 전환을 하게 해주는데요. 뭐 로그인하거나 뭐 푸시 메시지를 보기만 해도 포인트를 쌓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푸시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업셀링들이 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들이 네. 좀 신규 회원 유치에 집중했다면 네. 리텐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속 기존 고객에게 새롭게 수익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라는 네. 거고 과거에 보니까 재작년에 갈릴레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것도 또 다른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그 2020년까지만 해도 대출 그 상품이 83%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제는 점점 금융 상품의 비중을 늘려서 대출 상품과 금융 상품을 갖고 있었는데요. 갈릴레오를 통해서 어떤 B2B 금융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그런 그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표를 잠깐 보시면 그 소파이는 핀테크 스타트업이지만 은행 그 라이센스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은행의 금융 상품을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판매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은행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바스라고 합니다. 바스. 네, 뱅킹 애저 서비스. 네, 어. 그래서 이런 API 형태로 뭐 저희도 지금 페이먼트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네이버 페이가 중간에서 이런 바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페이먼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스 서비스는 스트라이프가 있는데요. 갈릴레오는 뭐 은행 카드 발급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 뭐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나 이런 은행의 그런 정보를 핀테크 스타트업을 통해서 사용자와 연결해주는 그런 API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핀테크 업계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구조를 다각화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2022년 2월 23일에 테크니시스라는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네. 무슨 회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기관의 서비스 금융 인프라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역시 갈릴레오처럼 B2B 금융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HSBC 등 기존 금융사 뭐 60개 이상의 회사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앤서니 노토 CEO는 우리 소파이는 핀테크 업계의 그 AWS,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최근에 뱅크 차터라는 은행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은행업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 거죠. 네, 지금 아까 요 구조상에서 네.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실 금융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은행업을 잘 인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골든 퍼시픽 뱅크오프라는 그런 지역 은행을 인수를 했고요. 이 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뱅크 차터라는 그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행 자회사 그 골든 퍼시픽 뱅크오프를 은행 자회사로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금융 상품을 만들고 소파이에서 유통을 함으로써 이제 소파이의 그런 직접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소파이가 주가가 상장 대비해서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많이 네. 9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실적 최근에 발표된 내용은 어땠죠? 네, 3월 1일에 발표된 내용을 네. 보면요. 일단 회원수나 뭐 상품 건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또 갈릴레오도 마찬가지로 1억 개의 계정을, 여기는 좀 잘못됐는데 1억 개의 계정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에비타가 2021년에는 순증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실적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상장 대비해서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거는 뭔가 그 시장 내에서 경쟁 업체들에 대한 경쟁도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 리스크도 있어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경쟁 업체 지금 네. 채팅창에도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네. 것은요. 미국의 핀테크 4대장으로 소파이도 함께 꼽히고 있는데요. 또 페이팔 그리고 네. 로빈후드, 스퀘어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 또 갈릴레오를 인수하면서 페이팔하고도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되었고 뭐 스퀘어하고도 좀 종목이 겹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사실 핀테크 4대장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업들도 최근에는 이제 테크에 많이 핀테크에 그쵸. 뛰어들면서 기존 은행업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고 사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뭐 스프라이트, 코인베이스, 어펌, 업스타트 이런 스타트업들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네. 아직 지금 핀테크 시장은 경쟁이 활발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파이가 돈 더 벌려면은 이렇게 명문대생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시장 파이를 더 키우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소파이는 처음에 딱 시작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이걸 고수해 나가겠죠. 네, 처음에는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굉장히 많이 쓰고 네. 또 대출을 확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질이 떨어져서 상환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앤서니 노투 CEO가 오면서 이거를 좀 지금 있는 고객들에게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업셀링 전략으로 가고 금융 상품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회사다라는 그런 비판도 좀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뭐 수익 구조로 보면은 뭐 나쁜 결정은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많이들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주가가 하락한 것의 그 가장 큰 배경이 리스크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뱅크 차터가 오랜 기간 동안 주주분들이 다 기다리셨는데 네. 계속 맞아요. 인가가 되지 않다가 이제 올해 1월에 인가가 됐는데 그게 사실은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좀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지금 시장 상황이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뱅크 차터가 승인이 되면 금융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 소파이의 호재들이 지금 기다렸던 호재들이 다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미? 시장에서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소파이가 계속해서 좀 독보적이고 차별화되는 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행업 진출하면서 하나는 얻었지만 규제가 더 강화된다라는 리스크, 그러니까 좀 옥죄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또 일장일단이 다 발생했나요? 그렇죠. 지금 핀테크 기업들이 주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같이 맞물린 게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거에 반해서 네. 소파 이렇게 자세하게 아는 분이 계실까 아는 거 본다 그러면 네. 자주 나오셔서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들고 예, 계신 종목 그렇습니다. 중에서 뭔가 알아야 되니까 알려지지 않은 종목.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 관련해서 소파이 확인해봤고요. 오늘 뉴도세 이가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 퇴근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나면 늦게 자잖아. 그런데 요즘 쌩쌩해 보여. 형님, 슬리피 소리 있잖아요. 미세 전류로 머리를 청소하니까 꿀잠도 자고 또 주식으로 얻은 두통이나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린다니까요. 그래? 스트레스 풀리는 건 좋은데
머리에 오래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슬리피솔은 하루 2번 30분만 쓰면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무겁지도 않아요. 이야, 잠이 솔솔 오겠네.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되니? 뇌 건강 솔루션 슬리피솔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전략들 섞으면은 10% 이하 깨지는 것도 경험이 있습니다. 나타날 반도체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 좋아지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일 나.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경입니다. 네. 자, 시장이 네. 어제는 뭐 쉬어갈 때 됐으니까 그렇죠. 또 잠깐 쉬어갔어요. 네. 5일 연속 올라가는 건 약간 이상하죠. 불법이죠. 네, 불법은 아니지만 심하죠. 어저께까지 4일 연속 1% 이상 올라간 거. 그렇죠.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5번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오늘까지 올라갔다? 그건 아닌 거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유는 있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더 갈 수 있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지난주에도 얘기 나왔던 25bp가 아니라 한 차례 정도 50bp 올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오늘 뭐 사실 지난주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에 했던 말이 다른 의미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해 전쟁이 또 격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새로운 뉴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가의 조정을 5일 반등했다는 경계심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5일 만에 약간 반등했다는 경계심이 약간 내렸지만 아마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기 보신 분들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웬만한 것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건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올라갔어요. 대표 테슬라도 뭐 $900 위에서 엊그저께 지금 $800 깨졌었잖아요. 근데 다시 $900 위에 좀 와 있고요. 애플도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유가, 금,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보시면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유가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112 다시 회복했죠. 금값도 하루 만에 올라가면서 $935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미국 달러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달러가 다시 은근슬쩍 이틀 연속 올라가면서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1210원 이게 늘 위상 이에 가 있는 건 좀 안 좋은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려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 별로 감이 없잖아요. 달러 인덱스 보여는 드리지만 이 기준으로 보면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92 우리 레벨까지 와야 되는 게 전 정자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아마 얼추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1달러당 우리나라 원화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120원 30원까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지금 100원 정도 아래로 내려와야지 그게 정상이다. 그렇게 돼야지 시장이 좀 안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그 전까지 여전히 뭔가 좀 불안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10년물 금리가 드디어 2.3%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심하면 잘못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올라간다 하고 내려갔잖아요. 금리가. 근데 지금은 전세에서 가장 힘 있다는 형님들이 지난주에 딱 찍어줬잖아요. 올해 남은 기간 6번 내년 3번을 찍어줬단 말이죠. 합을 10번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만 그보다 빨리 갈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각자 판단이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이렇게 되고 이런 거에 따른 최소한 방어할 수 있거나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가셔야 됩니다. 지금 비중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주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특징적으로 바로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너지주가 이틀 연속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요. 이거 벅시에스가 샀다고 추가적으로 샀다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면 부사장님이나 저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마트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봐봤자 유튜브에서 영상이나 보고 회사 소개나 봤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튼 올라간다는 거죠.
마라손 오일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 다 그 독립적인 그 오일러들 이런 애들이거든요. 올라갔다는 얘기랍니다 지금요. 네. 오늘 또 하나 이제 그 시장에서 특징주가 아마 처음에 도입할 때 부사님 말씀하셨겠지만 엘러건이라는 보험사가 올라갔단 말이죠. 네. 엘러건이 화면 보여드리면 엘러건이도 저도 태어나서 처음 심볼론을 처음 받고 야 이거 되는 회사라는 생각 그냥 농담했어요. Y. 저 엘러건이 쳐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엘러건 혼자 쳐볼 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스펠링도 보니까 어떻게 칩니까 제가. 네. 부사님 아셨어요 엘러건이 스펠링을? 몰랐는데 네.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네. 그 야후 파이낸스에 네. 티커 넣는 그 네. 란에 네. 많이 이슈가 된 종목에 딱 맞아요. 나와집니다. 근데 맞아요. Y가 있어 저는 금방 알았죠.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엘러건이 쳐보니까 처음에는 뉴스만 듣고 자면서 막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엘런이 E인가 A인지도 몰라고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거 V예요. 이거 오래된 회사구나. 이런 단 그 스펠링 하나 두 개 쓰는 건 진짜 오래된 회사거든요. 완전 오래된 기업. 먼저 잡은 거거든요. 먼저 잡은 거. 그래서 V 그 Y인데요. 어쨌든 이게 주가가 오늘 이 그림이 화면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아니 저는 좀 밑에 왜 없는데 24% 근데 저 위에가 있네요. 이게 800 몇 달러잖아요. 830달러 정도 갔을 텐데 로켓 발사. 그때 또 찾아봤어요. 목표 주가가 800달러였어요. 이 회사가. 이미 갔네요. 한 방에 간 건데 한 방에 간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엘러건을 사야겠다. 근데 이미 갔으니. 그러니까 마치 페트롤리움 사야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벌써 월가에서는 역시 벅스에서의 같은 그분의 그 투자 판단, 종목의 선택 이런 것들이 정말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벌써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네네. 쫓아서 사볼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지금요. 그쵸. 작년에 마치 캐시우드가 사면 쫓아 사는 사람들이 생기듯이 그러네요. 그렇게 막 유혹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튜버들이 한 1,000명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남 캐시우드가 사거나 팔면 막 쓰고 뭐 엄청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다 딱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딱 이겁니다. 그 동안에 이분이 벅시에서 여태까지 주식을 장기적으로 사거나 투자할 때 기본이 되는 거가 이거예요. 뭐냐면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한 5년 동안 연평균 15% 정도는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태까지의 그거를 추정하면 단 한 번도 어떤 회사를 사야 된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벅시가. 다만 지나고 나니 이런 거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 낮은 겁니다.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30% 이내인 거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보면 PBR인 겁니다. 자산 대비 시가총액인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1.1 이하인데 이거는 워렌 버핏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사주 살 때 기준이 1.3이었는데 이게 2년 전에 없애버렸어요. 그렇지만 흔히 해서 1.1 정도 이하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번째는 자잘한 건 별로 안 하죠. 그래서 S&P 500 최소한 1,500에 들고 50억 달러 정도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50조 원 정도는 이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오늘 거 되면서 벌써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애들이 한 건 죄송하고 어떤 친구들이 나오냐면 바로 그 다음에 종목을 찍습니다. 이런 기준 보면 뭘 또 워렌 버핏이 그 쇼핑할까? 딱 이거죠. CNBC에서 오늘 한 겁니다. 작업을. 팩트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런 기준이요. 이런 기준 갖고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하여튼 이거가 나온 거예요. 이거가 나온 거. 워렌 버핏의 이런 사는 기준을 보면 시티그룹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네. 시티즌 파이낸셜 그룹, 캐피털 원 파이낸셜, 제프리스 대부분이 금융주가 들어가죠. 보험사, 맷라이프가 들어가고요. 올드 리퍼블릭 인터컨티넨탈 이거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고요. SL 그린 리얼티나 리츠 회사가 있고 이번에 들어갔던 엘러건이가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죠. 이런 기준에 따라서 PB,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자산가치 대비 그 시가총액 대비 주가 가치요. PBR이요. 되게 이게 그 롱텀 데트 비율, 자 부채 비율이요. 그리고 5년 동안 주당 이익의 평균 증가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걸 사는 방법이 있겠죠. 마치 캐시우드가 뭘 사면 쫓아 사듯이 쫓아 사야 된다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미국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유럽도 있었고 작년에 1,000명, 5,000명 있었다고 봐요. 다 사라졌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애들. 다 올라왔는데 결론은 뭐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 종목을 사는 굳이 해야 되느냐? 굳이 이유가 있느냐? 여기 답이 있는데. 차라리 버크셔에서 왜 이래? 버크셔가 오늘 사상치 효과 또 갔습니다. 2%가 또 올라갔거든요. 저 대한제일미를 잠깐 빼주셔야겠네요. 대한제일미 좋은 쌀입니다. 네, 좋은 쌀이죠. 좋은 쌀입니다. 딱 이거죠 이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 찾고 어렵고 뭐 있죠.
엄청나게 잘 올라갈 수 있겠죠. 종목 하나 잘 찍어서. 그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좀 편안하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종목을 찍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새로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하면 그 종목을 사는 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던 거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그 애플 앱 사이트에 앱이요. 앱스토어에 등록된 게 3개였어요. 사고 파는 걸 바로 알려주는 만든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최소한 아무리 공격적으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공개할 때 이 친구들 매일 공개합니다. 캐시우드는 특이하게 ETF의 매매를 그리고 그걸 활용해갖고 앱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도 한번 알려드렸더니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다운받았다고 했었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제가 말씀은. 그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왜냐하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좋은 회사겠지만 정확히 알고 매매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 정리업계에 계셔갖고. 그렇지만 잘 모른단 말이죠. 보통 분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벅시에스가 뭘 샀다 해서 쫓아 산다?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벅시에스 같은 거 하나로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마치 조금 더 넓히면 S&P 500으로 충분하다. 웬만한 분들. 그래서 늘 저희가 당부드리지만 특히 주린이 분들은 S&P 500을 최소한 30에서 50%까지 갖고 다 두시고 매매하지 마시고 다른 걸 갖고 매매를 한 6개월이고 1년이라 해보세요. 그 수익이 높은지 본인 매매가 수익이 높은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나이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던 잠깐 코너에도 설명을 속보로 전해주셨겠지만 오늘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나이키 오늘 시간에서 5, 6%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마진율이 45.6%에서 오히려 46.6%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제가 경향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력. 원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신발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나이키. 아마 나이키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그 가격을 지불했다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나이키 누가 사냐? 이번에 중국에서 마이너스 났지만 그래서 살 필요 없다. 싫다 그러면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왜? 주식은 살 게 넘쳐나거든요. 살 수 있는 대상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사는데 나이키를 마음이 안 들어하는데 살 필요 없죠. 저는 이제 나이키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룰루레몬을 살 타임이라고 전 보고 있어. 저 같은 경우에 네,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낙폭과대주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미주미티에서 단독으로 오늘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70분 정도 시간 내시면 낙폭과대주 15종목을 하니까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스파이와 버크셔 해서웨이 비교했을 때 스파이가 더 수익률이 높지 않나요?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장 이후로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1356% 그리고 스파이 ETF가 911%인데 지금 2010년 이후에 확실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 위에 올라와 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더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를 작년과 재작년은 약간 졌어요. 작년과 재작년은 졌지만 올해 좀 이기고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부장님 매번 말씀하다시피 압도적으로 좀 수익을 더 내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시장과 관련해서 두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은 좋죠. 장기적으로 좋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한 두 분 정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랙락의 릭 리더입니다. 릭 리더는 최고 운영력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채권하는 분이지만 뭐 주식 다 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은 하락이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분은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물 금리가 조만간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해결되겠죠. 이게 중세 시대도 아니고 이게 30년 전쟁, 100년 전쟁 할 건 아니라는 얘기도 분명히. 그렇지만 언제 끝날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고 푸틴이라는 사람의 성격 이거 잘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렇게 불안한 변동성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금리는 아까 2.5 이분은 채권 전문가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찌됐건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장주 그런 쪽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80% 떨어진 건 반등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PER 같은 경우가 18.5배에서 지난주에 약간 반등해서 19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상당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한편 더 모건 스탠리와 마이클 윌슨까지 말씀드리면 추가 반등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좀 더 방어적 스탠스가 아직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건데요. 월간 미주미 오늘 오후 4시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큰 반등이 되는 낙폭과들이 15선은 어저께 녹화를 했거든요. 오늘 4시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네. 4시에 진행되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월간 미주미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하연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약간 좀 특이한 좋았어요. 머리띠를 하고 네, 나와가지고 좋았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신 이게 원래 목에 했었어요, 초크. 근데 오늘 목에 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 직전에 바로 머리에 올렸는데 뭐 어디 하면 어떻습니까? 코에 거면 그렇습니다. 코걸이, 네, 귀에 그렇습니다. 거면 귀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볼 때도 여러분 좋은 거 보시면 네. 좋은 쪽으로 가고 나쁜 것만 보면 우리 수익률도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세상을 기승전 긍정적으로 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